안녕하세요.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 박홍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IT 융합교육에서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것은 여기 파트 2, 파트 1의 토픽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교육이기 때문에 그 IT 기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IT 기술이 또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그 학습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 IT 융합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정보 윤리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네 개의 토픽을 먼저 공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인터랙션 에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다 익히셨으면 나는 역시 인터랙션 에이지에 해당하는구나. 또 나는 주로 인포메이션 에이지 쪽에 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토픽 2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 2의 제목은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 생산이라는 말도 아주 생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의 학습 목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2주차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냐면 교육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무엇인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이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비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라는 주제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교육 콘텐츠 자체에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좀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 콘텐츠 생산 관련된 용어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었습니다. 이 교육 콘텐츠 생산하고 관련된 용어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교육 콘텐츠란 아주 옛날에는 교과서 같은 게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냥 동영상으로 찍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 콘텐츠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문자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동영상도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이 교육 콘텐츠라는 용어가 이제 쓰입니다. 이 교육 콘텐츠라는 그 용어와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 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컴퓨터 보조 수업 CAI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CAI하고 이제 WBI가 있습니다. CAI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초기에 나왔을 때 이 초기에 나온 컴퓨터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컴퓨터 자체만을 사용해서 수업의 보조도구로 이렇게 컴퓨터 자체를 사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어요. 뭔가 그 논리적인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그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반복 연습 같은 거죠. 그 인간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학생에게 여러 번 반복한다든지 하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것을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잘 집어넣고 학생이 그 앞에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 교사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나 또 여기 보면은 모의 실험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을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수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학생이 그 앞에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업 또는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CAI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 특히 컴퓨터를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용어가 CAI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또 하이퍼텍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WBI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웹 기반 수업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WBI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구글 G 스윗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또는 뭐 지금 이런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캠퍼스에 올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시간 스트리밍해서 본다든지 또 과제를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모든 수업이 웹 기반 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수업을. 그리고 이제 뭐 학습용 소프트웨어다, 교수용 소프트웨어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기존에는 뭐 텍스트 자료, 뭐 오디오 자료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통으로 담아서 이렇게 하나의 미디어로 쓸 수 있는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또 이제 한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듈을 이곳에도 쓸 수 있고 저곳에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모듈화하는 그런 이제 교육용 콘텐츠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콘텐츠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도 자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의 생산 또 그 운영, 활용 이런 것들은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있는지 제가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이 교육 콘텐츠의 시기별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보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크게 1995년까지 그리고 이제 96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 세 단계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에는 일단 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 등장해가지고 막 활발하게 쓰이던 시기거든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디지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긴 했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그 확산되고 이러면서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199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CAI 형태,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WBI보다는 스탠드얼론 컴퓨터에서 스탠드얼론 컴퓨터는 그냥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컴퓨터 상태에서 주로 사용하는 CAI 형태로 이제 개발됐고 여러분들은 이거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5.2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로 주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처음 막 이런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교육 콘텐츠를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가 막 처음에 나오는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이 CAI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 그 모델을 찾는 모형을 찾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6년도에 에듀넷이라는 것이 개통되고 이 에듀넷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은데 에듀넷이라는 그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우리나라 ICT 교육에 있어서 또 WBI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교단 선진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거의 모든 학교에 이제 빔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제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드디어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그전에는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가 자기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냈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이 교수용 콘텐츠 개발로 확대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교수라는 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용어로 알고 있겠지만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교수는 티칭이에요. 티칭. 프로페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러닝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그 전에는 제공하는데 치중했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쓰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제 요 1995년부터 96년부터 이제 2000년 이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되어서 이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 우수한 콘텐츠들이 이제 좀 많이 확보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 이때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시작했냐면 사이버 가정학습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방과후 학습처럼 집에 가서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학생들이 뭐 학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이 되고 또 굵직하게는 전자교과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콘텐츠를 이제 이 콘텐츠 생산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제재가 필요했어요. 그냥 어, 좀,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질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겠죠. 그래서 제작 방법이나 분류 체계 등에 대한 이제 표준을 만들고 표준을 적용하는 그런 시기가 이때 이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콘텐츠 자체에서 제가 과제로 내줬던 스콤과 관련되는데요. 이제 국제 표준과의 그런 어떤 호환성, 보완성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연구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육 콘텐츠라는 용어가 뭐 이제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용어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다음에 보급,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 이런 것들의 시기별 특징도 이제 약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콘텐츠라는 거를 단적으로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교수 학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교수는 티칭이죠. 그래서 티칭 앤 러닝을 위한 콘텐츠. 그래서 이 교수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 교육 콘텐츠를 역할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딱 분류해 보면은 코스웨어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위한 자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 코스웨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라는 이 교과목 자체가 코스웨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교과목을 배우면은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하고 체득하고, 그래서 그 IT 융합 교육과 정보 윤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죠. 이런 커리큘럼 온갖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코스웨어라고 하고, 그 코스웨어 즉 IT 융합 교육과 정보 윤리라는 그런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콘텐츠는 그 교과목이나 또는 어떤 인터넷 강의 그거 자체도 교육 콘텐츠이고, 그 이 코스웨어 안에서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 문서 자료, 또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교육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시청각 자료가 바로 교육 콘텐츠이고, 이 교육 콘텐츠를 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먼저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은 이 주로 이 교수 설계 전문가 또 교수 학습 전문가가 주로 개발해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들 또 교육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 콘텐츠를 주로 만들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는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심지어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가 초창기 아주 예전에는 주로 전문가들,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었는데 요즘은 누구나가 개발을 한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 개발자는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요즘에는 정말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고 교육을 하려는 그 내용 그리고 콘텐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개발 방법이 있는데, 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예를 들면 교과목을 하나를 교과목도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어떤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과정도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또 책도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이 교육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그 일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박사님이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 콘텐츠 자체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게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듣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는 원래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다른 교과에서 배우겠지만 ADD, 에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에디 모델이나 디겐캐리 모델 같은 거를 이제 써서 전문가들이 디자인 분석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거를 적용한 다음에 또 평가를 해보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 개발 방법은 설계 모델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급 IT 기술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IT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이런 웹 기반 그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고급 IT 기술이 필요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작 도구 자체가 굉장히 쉬워져 가지고 이건 역시 이 교육 콘텐츠 개발 방법론 역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 변화된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 변화에서 좀 살펴볼 게 학습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단위. 러닝 유닛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코र्스라는 큰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라는 큰 단위가 있고 모듈에는 뭐 제1모듈에서 학습 변화, 학습 환경의 변화, 2모듈에서는 IT 융합교육의 이론, 3모듈에서는 IT 융합교육의 실제 이런 식으로 모듈이 그 다음 세부 단계가 있고 첫 번째 모듈 안에 가면은 레슨이 있고 그 레슨 안에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두 번째 토픽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 토픽마다 학습 목표가 정해지게 되죠. 이런 식의 학습 단위가 가장 그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학습 단위인데 이게 요즘은 오브젝트 센터드 숏 유닛이라 그래서 그냥 목적에 맞는 아주 짤막한 유닛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터넷에 이제 산재해 있고 그것 중에서 학생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 쪽으로 학습 단위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콘텐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학습의 단위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 지리를 공부하면서 아 스위스란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코로나 19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스위스가 뭐 예를 들면 13위더라. 아 근데 스위스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13위나 해? 그래서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면 스위스라는 그런 그 어떤 오브젝티브 센터드 숏 유닛, 그러니까 스위스 자체에 대한 아주 짤막한 잘 설명된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트 사이즈 콘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그 용량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한입 베어물기 정도의 사이즈. 그 다음에 슬롯 콘텐츠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심지어는 굉장히 그 이 단축구멍만한 또는 그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는 그 구멍 마냥 아주 조그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생겨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이야기 되겠지만 그 굉장히 잘게 잘라진 그런 학습용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콘텐츠 생산의 변화 중에 학습 단위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학습 순서도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리니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소개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레슨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 안에 토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고 퀴즈를 풀어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을 쭉 공부하다가 갑자기 특정한 단어가 모르면 그 단어에 대해서 바로 하이퍼 텍스트를 찾아가서 또는 그 단어에 대한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공부해보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냥 이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갔다가 어디로 툭 튀었다가 또 거기서 또 튀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튀어오는 그런 식의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자체 생산을 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고 그 생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 소비를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순서를 할 때도 이제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 다음에 개인에게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학습을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교육 콘텐츠 생산의 이제 과거와 현재를 먼저 그 개발하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주로 교육 전문가였어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다 콘텐츠 디벨로퍼가 될 수 있고 학생 심지어는 학생도 자기가 이제 교육용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교수님의 수업 같은 거를 수업 자료를 이제 메모를 하는데 또 노트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로 뭐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또 아주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용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거를 자신의 콘텐츠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발하는 방법론도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나 또 굉장히 어려운 IT 기술을 알아야만 됐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쉬운 툴들로 그런 이 개발하는 방법론을 따로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학습 유닛 같은 경우는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학습 유닛의 구성 같은 경우도 고전적인 것은 코र्스나 모듈, 레슨, 토픽, 오브젝티브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어떤 오브젝티브 센터드 숏 유닛이라든지 바이트 사이즈 콘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어댑티브 러닝을 위해서 슬로우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시퀀스 순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주 리니어하게 갔었는데 요즘은 전혀 리니어하지 않게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개인의 그 능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 자유롭게 해나가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제 교육 콘텐츠 생산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자체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IT 융합 교육을 설계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교육 콘텐츠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제시했던 스콤하고 XAPI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고 또 그거와 더불어 교육 콘텐츠 생산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